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환경에서 진짜 특종의 의미 함께 생각해보는 특종의 진술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침몰 참사 이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모습 여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론연대 정책위원입니다. 김한 위원님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그 세월호 침몰 사고, 대한민국 언론에 무덤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좀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사상 초유의 가장 천박한 행태가 드러났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건 발생 초기에, JTBC 경우엔 생존자에게 이제 친구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을 앵커가 던져서 손석희 사장이 뉴스에서 직접 사과하기도 했었고요. 예. SBS의 경우에도 구조된 5세 어린이의 인터뷰를 한다든지, MBC 뉴스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다음 날 바로 이제 보험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느냐를 추정하는 보도를 낸다든지, 예. 이런 형태들을 보였고요. 대다수의 언론이 사건 초기 엄청난 어뷰징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선박 사고 소재 영화까지 소개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언론의 가장 기본인 팩트 확인과 원인 분석이라고 하는 기본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보도가 초반에 이어졌고, 그리고 예. 지금도 약간의 자정 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수그러든 양상이긴 하지만 워낙에 이제 보도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곳곳에 좀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보도까지 해야 되나 이런 보도들이 많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 팩트 확인과 원인 분석이라는 언론의 기본을 말하기 전에 사람의 기본이 네. 실종된 네. 그런 언론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언론이 사건 초기부터 계속 좀 오보를 양산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 배경에 그야말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네. 무능한 정부 네. 뒤에 있었다 이런 네. 지적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굉장히 이제 사건 초기 보도의 어려움을 토로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망자 수라든지 실종자 수가 지금 계속 흔들렸던 상황이고 8번, 5번씩 다 정정이 됐던 상황인데요. 오보와 이렇게 루머가 횡행하는 이유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재난 정보를 종합하는 정부의 발표가 정확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사고 발생 나흘이 될 때까지 사실 이제 이 사고의 수습 체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해경과 안행부와 현장과 계속 이제 다른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 표류를 했고요. 그래서 정부의 이 재난에 대한 정부 발표가 부실하면 할수록 사실 이제 추측과 가설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심지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독자들은 언론이 직접 사망자 수를 집계해라 이런 이제 말하자면 요구까지 있었을 정도로 사실 이제 정부가 굉장히 흔들렸고요. 여전히 이제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한 기자는 언론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정부는 언론을 신뢰하지 않으며 체육관에 있는 가족들은 세상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씁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예. 탐사 전문 기자인 이제 한겨레 안수찬 기자 같은 경우에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부가 이 불신 상황 그리고 음모가 횡행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선 현 단계에서 취득 가능한 최상의 수준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여기서 알 권리의 수준과 대상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잣대에 맞춰져야 한다. 그 지점에서 언론도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오보의 출처 및 오보 양산의 배경은 좀 근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라고 봐야 할 것이고, 어제 정부가 세월호와의 교신 내역을 공개하면서도 사실 전체적인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걸 다 공개해야 되냐, 이런 입장, 코멘트를 하는 게 이제 그대로 브리핑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 지금 정부의 입장 자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는 데서 아주 사실 믿기 힘들 정도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안수찬 기자가 지적했듯이 네. 지금 상황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마도 실종자 가족들, 네. 그리고 이미 희생이 확인된 네. 유가족들이 네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대처를 했고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비슷한 입장에서, 같은 입장에서 정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과연 이게 지켜지고 있나 의심이 들 정도인데,
재난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한국기자협회에서 만들었고, 이후에 이제 재난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이 재난보도 준칙이 쟁점이 되는데요. 이게 물론 언론의 수준이나 언론의 윤리 문제에서 이렇게 어떤 심각한 병폐를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환기되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그 재난보도 준칙의 첫 번째 원칙은 이미 발생한 피해 상황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다른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보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위기 상황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불확실성을 감소하는 데 주력해야 하고, 불확실한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해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원칙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도 스킬에 있어서는 뭐 수집된 정보의 해당 전문가 검증이라든지 재난 구조기관의 공식 발표에 따른 피해 관련 통계와 명단을 보도해야 된다.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인터뷰 강요 금지, 자극적인 장면 반복 보도 금지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보도는 이게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재난 자체의 스펙타클을 전하는 언론의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들을 전달하고 싶은 기본적인 아주 이제 욕구들이 있죠. 특히 화면을 중심으로 할 경우에. 하지만 이제 그게 언론 보도의 본질이 될 수는 없거든요. 후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재난을 둘러싼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난에 따른 피해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구제라든지 지금 이제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첫 번째에 완전히 포커스가 맞아 있습니다. 이 재난의 스펙타클을 최대한 전하겠다는 거. 지금 방송이 생중계를 하고 있는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 이 배를 둘러싼 그 현장의 상황의 급박함 그리고 현장의 어떤 것들을 전달하는 것 외에 사실 이 재난 사건 발생 이 시스템에서 사고라는 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결국 정부의 역할이고 시스템의 역할일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보도는 앞에 것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고 언론 역시 무능력하다. 뭐 이런 그 상황이고 그것을 이제 이 사건에 대한 호들갑과 좀 동어반복으로 메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한국기자협회에서 마련했다는 재난보도 준칙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현재 언론이 지키고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인터뷰 강요를 금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 경쟁하듯이 좀 보도를 했고요. 이렇게 좀 뭐 오보이긴 하지만 보도의 소용돌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장에서 언론이 전하지 않는 것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해경에서는 여전히 뭐 생존자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는 이제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대들이 사실상 좀 뭐 시간을 때우다든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게 가족들의 입장인데요. 그래서 뭐 정부는 500명이 투입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루에 투입되는 부들의 숫자는 굉장히 작다 이런 건데 현장에서는 이제 69시간 마지노선이라는 설이 이제 좀 체육관 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9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좀 생존의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제 69시간 안에 그 생존자들을 구해야 된다. 뭐 이게 이제 그 이전의 선박 사고들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가족들이 했던 건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언론이 제대로 이제 말하자면 파고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그 아침에 이제 정부가 브리핑을 한다든지 해경 입장을 발표하면 그거 이제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이죠. 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든지 밤샘 수색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류의 이제 보도들만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말하자면 이 생존 가능한 구조에 포커스, 그 다음에 그거에 정부가 어느 정도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그 사건 이후에 그 교감 선생님이 자살을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또 이제 사실 이 사건이 수습되는 과정의 난맥을 보여주는 이제 어떤 한 극단적인 사례라고 해야겠죠. 교감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거기서 구조된 피해자일 수도 있고 한 상황인데 거기서 어쨌든 그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됐는데 뭐 이런 상황이 왜 발생을 했는지 이런 심리 상태가 그 피해자 가족들과 유족들에게서 이런 부분도 사실 언론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부분에서 워낙에 이제 그 본 사고의 스펙타클이 크기 때문에 언론이 이런 부분들을 좀 그 놓치고 지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뭐 앞으로도 관련 보도가 계속 이어질 텐데 뭐 지금이라도 우리 언론이 좀 유념해야 될 거
보도하면서 네. 태도나 방향 등에서 유념해야 될 것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재난 보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보랑 심층 보도의 측면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언론들이 모두 포커스를 다 속보에 맞춰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사고가 닷새 엿새로 접어들면서 사실 이제 생존자가 구조가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속보 체제가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 속보 체제에서는 계속 동어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일정 정도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속보 체제와 함께 좀 심층 보도 체제를 동시에 갖춰야 한다. 뭐 이런 좀 주문을 하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2011년도에 발표된 백성기 성균관대 교수의 논문 재난보도와 관련된 것을 보면 일본과 미국 언론은 한국 언론보다 사실 전달이라는 언어를 2배 더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 재난 보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국 언론은 주관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를 일본이나 미국 언론보다 재난 보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이 쓴다는 분석인데요. 그래서 예. 지금 실제로 뉴스를 봐도 좀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 그리고 어떤 그것에 대한 좀 절망적 묘사라든지 뭐 지금도 뉴스가 나가기 전에 브릿지로 뭐 음악과 자막이 들어가고 막 이런 뉴스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혜 교수가 자막을 넣지 말아라고 말한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좀 이례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언론들이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좀 주관적으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런 기법들을 쓰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절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보도가 이어질 텐데, 예, 우리 언론들이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서, 좀 제대로 된 보도를 해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미 희생자로 확인된 그런 유가족들, 그리고 실종자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예, 그런 좀 태도를, 좀 인간적인 태도를 먼저 갖춘 다음에 뭐 보도 경쟁이라는 것도 생각해야지. 예, 그 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되면서 굉장히 기자들이 발표 저널리즘에 익숙해져서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수용하는. 예. 근데 지금 그래서 정부의 발표를 수용했는데 숫자가 틀렸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그게 아니라 좀 정부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좀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예, 검증도 언론의 몫이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언론연대 김환 정책위원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